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향해서 자, 속이 열불나죠.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실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마다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저요? 마치 어디 가시는 거 아닙니까? 왜 바로 웃으세요? 갑니다. 아, 예? 옆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갑니다. 다 아시죠? 어딘지? 지금도 생방을 하고 있는데 뉴스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는 동접이 게임이 안 되는 곳에 갑니다. 동접이 뭐 게임이 왜 안 됩니까?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탁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바로 제가 이동합니다. 그 대신에 네. 가시기 전에 아주 강하게 강하게 속사포처럼 늘 제가 시원하게 날려주고 가셔야 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자, 공식 질문 대신에 이번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계속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 보도, 우리 토마토 보도를 받아서 다른 매체도 보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보도한 기자가 제 제자인 건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걸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박희건 기자가 제 제자입니다. 네, 우리 학교 신방과 졸업했죠. 자랑스럽습니다. 잘 잘 키웠죠. 예. 제가 교수입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건 아닌데. 예. 근데 어쨌든 뉴스토마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도한 건 너무 잘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적 로 조치까지 당했잖아요.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계속 지금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나올 게 있는 것 같아요. 박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파장이 커지잖아요. 이제는 시작은 뉴스토마토가 했지만 받아서 다른 언론사들이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하나의 언론사만 투입되면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요. 많은 언론사들이 함께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요. 점점점 폭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얘기하셨으니까 이 뉴스토마토가 사실 제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뉴스 있죠. 인사이더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또 너무 소수 매체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 중간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쪽 저쪽 다 끌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형의 개인 유튜버라든지 이런 유튜버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주 그냥 소규모의 어떤 언론사는 아니고 중형 정도 언론사인데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언론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신문으로 보는 사람 거의 많지 않잖아요. 집에서 보는 분 빼고 요즘 어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버스에서 누가 신문 들고 있는 사람 누가 있으면 거의 없잖아요. 안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종이로 전달되는 거냐.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기사를 전달하는 도구거든요. 종이로 전달하냐 아니면 이런 휴대전화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이런 인터넷 기반을 하느냐. 인터넷 기반을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라는 개념도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모 면에서 따지면 레거시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플랫폼이 다양화됐고 특히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언론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정보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뉴스토마토는 충분히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배동호님하고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레거시 언론 그래 필요 없다. 토마토는 뉴스토마토는 레거시 미디어 이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칭찬글을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사실은 예전에 서울의 소리라든지 뉴스타파 이렇게 그 보도됐던 게 밖으로 안 알려져 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말았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 토대로 돼서 또 그 후에 후속 보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컨대 용인갑에 이원모 비서관 또 하기 위해서 했다라든지 등등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말했다시피 그 제자 박형광 기자가 3탄, 4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기사가 왜 이렇게 좀 늦냐는 거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쭉쭉쭉 계속 나오면 좋지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중요하죠. 가짜 뉴스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내야 되니까. 그렇죠. 잘 배운 거네요. 잘 배운 거지. 최진봉 교수님한테. 철저히 가르쳤어요. 팩트 체크 잘해라. 사실에 기반해서 기사를 써라. 공정하게 쓰되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말아라.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권력기관의 비판을 멈추는 건 언론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뭔지 아세요? 대응하는 쪽에서 대응이 힘들어. 한꺼번에 다 터트려봐. 예. 그럼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해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 해명을 깨는 또 다른 기사를 내봐. 그러면 이제 혼란이 와요, 저쪽에서. 그래, 해명하는 내용이 서로 충돌이래. 네. 거짓말이 들통나게 돼요. 맞죠. 전략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도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응하는 쪽, 지금 현재로는 김건희 여사 측이나 아니면 뭐 네. 김영선 전 의원이나 네.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 꾸며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다. 최진문 교수님 제자입니다. 박형광 기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면 꼭 저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박형광이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의혹들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특히 대통령이 순방 갔던 체코에서도 보도가 있었어요. 지난 21일이죠. 그 순방했던 그때인데 체코의 일간지입니다. 큰 일간지 블레스크라는 곳에서 김건희 여사를 사기꾼이다. 이런 표현을 좀 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창피합니까? 좀 가지를 말든지 그러면. 굳이 저기 따라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고요. 괜히 가서. 그런 점에 본다면 저게 김건희 여사가 저기를 가는 바람에 저기 기사화된 거 아닙니까? 뭐 사기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전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너무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네. 이게 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 상습 체납 논란 이 문제도 나왔고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이 모든 내용이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체코에 있는 언론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이런 사람이 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저렇게 같이 순방을 가고 이러니까 세금 들여서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보도, 블레스크 보도가 최초와는 조금 달라졌는데 특히 그 사기꾼이라는 표현 예. 이게 사라졌고 내용이 좀 달라졌다. 그것도 맞나요? 말이 안 되죠. 기사는 언론의 기사는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려면 도서관 가서 신문 돌려보면 돼요. 맞아. 신문에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기사 보면 원희룡 전 장관 있잖아요. 네. 그 초임 검사 때 밖에서 실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그것도 다 기사에 나와 나와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인은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언론사가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뭐 압력에 의해서 기사를 바꾸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물론 기사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뭐 사실이 아니거나 이러면 정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인 내용을 기반으로 기사를 썼다고 하면 그 자체를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뭐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뭐 사실을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단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네. 이 자체를 바꾸는 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그 선택이라고 언론 생각해요. 기관에서 선택한 용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볼 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볼수 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쓴 한 건데 건데. 이거를 뭐 바꿨다 하는 것은 이 언론사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 체코 일간지 순방 전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게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실 반응은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느 나라의 영부인 뭐 소위 대통령 부인 또 대통령 부인이 그 나라를 방문했어. 근데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당사국에서 네.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 이걸 왜 보도를 안 하죠? 보도하는 게 정상이지. 안 하는 게 맞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게 왜 관심 사항이 아니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의 가치는요. 네.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독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보도하는 거예요. 특히 권력기관의 주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가 물론 뭐 어떤 자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네. 부인으로서 여러 가지 뭐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공천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언론사 입장에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거 알리는 게 왜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본인들한테 부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지가 나빠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 생각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블레스크 기사가 수정된 이유가 한국 대사관이 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수정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 뒤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없었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증거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대사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대사관은 외교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고 네. 외교부는 또 대통령실에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확인은 안 되지만 근데 이걸 다 떠나서 대사관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특별히 거짓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하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물론 네. 사기꾼이라는 단어 자체. 단어가 뭐 생각하기 왜 네.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는 팩트에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경력 조작이나 뭐 중고 이런 게 그렇죠. 아니란 모르겠지만 네,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예, 의혹이 우리 있는 국민 상황이니까. 우리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도했던 예. 내용들이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 언론사까지 연락을 해서 이런 내용 좀 빼달라. 아니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네.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논란이 되고 이런 비판을 받고 벌써 있는데 했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놔둬야지. 네. 왜 그걸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언론사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하. 자기 나라의 대통령 부인 지키려고 대상관이 나서가지고 기사 바꿔달라고 기사 내용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언론사도 참 황당하고 둘 다 문제예요. 자, 이렇게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다른 나라 언론에 이렇게 주목받는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지난 6월 달에 카자흐스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내용, 뭐 예컨대 성형수술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여러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방문한 국가가 국가 언론기관이 하는 보도, 대통령이나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외국의 정상이 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 언론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대로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대로. 왜냐하면 외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오면 국민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지? 그 나라 대통령은 어떤 인기가 있지 없지? 이런 거 알고 싶어 해요. 네.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저는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에 카자흐스탄 언론 아자티크 루이라는 언론사에서 김 네. 여사는 인형 아가씨로 알려져 있다. 인형 아가씨요? 성형 아. 인형 아가씨라고. 예. 동안 외교 외모의 비결은 성형 수술이다. 아하. 이건 비밀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영국 언론의 데일리 메일은 김 여사를 가리켜서 논란이 많은 영부인 탈세와 표절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보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체코의 언론의 보도나 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의 보도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나라를 방문할 때 방문한 그 국가의 대통령이나 부인에 대해서 그 자국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거는 누구나.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 왜 이걸 보도하냐. 이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넌센스죠. 넌센스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TV 수신료 납부액 전년 동월 대비 67억 원이 감소됐는데요. 이제 고지액 중에 85.6%만 수납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분리 징수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KBS. 네, KBS 분리 징수하게 되니까 분리 징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나는 내기 싫다. 그래서 전기 요금하고 좀 분리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아파트 사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긴 네. 하지만 거기에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냥 나는 내겠다 그러면 낼 사람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걸 반대 안 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KBS의 보도 때문이에요. 아. KBS가 지금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어. 공영방송 내가 내는 수신료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잘 충족해주고 있냐.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는 거의 축소시키거나 조그맣게 보도하거나 보도를 안 하거나 또는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뭐 석유가 나온다 이런 얘기했더니 네. 10곡지 다뤘잖아요. 열곡지 지난번에. 다뤘죠. 예. 그런 얘기를 보도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유리한 보도,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고 유리한 보도만 하는 이런 언론사에 과연 우리가 이걸 내야 되겠냐. 수신료를 내야 되겠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내는 거죠. 저것 때문에 돈이 지금 줄어들었다.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돼요. 자, 그 지난 저희가 수요일날 시간에 좀 다뤘던 건데 그 조합원 상대로 KBS가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요.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그 심각한 문제로 수신료 그 분리고지 이걸 부실 대응하는 거를 1등으로 꼽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박민 사장은 어떻게 분리로 받는 거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취임을 했고 또 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위가 수신료 분리고제 나오죠, 부실령이잖아요. 네.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KBS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태도 받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방송국들이 적자예요, 대부분이. 네. 왜냐면 이제 인터넷 기반, 온라인 기반, 유튜브 기반으로 다른 매체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네. 경쟁이 심해지고 광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수신료를 기반으로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뭐 50대 50으로 본다면 수신료와 네. 광고를 50대 50으로 본다면 수신료 부분에서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 금액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불가능해요. 인건비나 비용은 드는데 당연하죠. KBS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이게 불만이 커요. 그러니까 직원들 지금 명퇴시키고 사실 난리가 났어요. 다 그럼요. 나가라 그러고. 예.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비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박민 사장에 대한 퇴출, 즉 나가라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위가 뭐냐 하면 예. 지금 말했던 내용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저희 예. 뭐 뉴스토마토 자꾸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이거는 사실은 모든 매체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다뤄야죠. 유일하게 안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KBS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데서 안 다뤄도 KBS는 다뤄야 돼요. 공영방송이잖아요. KBS 안 다뤘어요. 아니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예요. 네. 아니 다른 데야 뭐 회사의 주인이 있고 또는 뭐 성향이 보수 성향이고 이런 종편들 네. 같은 경우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아니 KBS는 국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신료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 김건희 여사가 만약 개입된지 안 된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이거는 정말 일파만파 계속 커지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심지어 자기 세배 반을 뚝 떼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줬다잖아. 그렇죠.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뉴스토마토 기사에. 여기 네. 어제 단독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도를 안 해요?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 대통령실을 했다며요. 외국의 언론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이 가치가 있냐고 했는데 이런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보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대체? 화가 좀 많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예. 이게 언론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뭐 폭염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건은 많이 다뤘게 내 꼭지를 톱으로 저기 또 많이 다루 야당 톱으로. 얘기는 뭐 엄청나게 다루고 그리고 그것도 그래. 아니 네. 그럼 비판적 입장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야죠. 아니 네. 생각을 해봐. 변호사지만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화가 나네.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인식의 문제잖아. 의식의 문제고 네. 그 사람 몰랐다. 아니 내가 박지훈은 잘 알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야. 네. 어디 가서 뭐 그 사람들 많이 만나 식사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거든요. 그분이 길거리 가면서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제가 모르겠더라고 누군지를.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아니 뭐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거를 식사하고 법적 이러면. 잣대로 된다는 게 쉽지 그것도 않은데요. 아니 그것도요. 그냥 가중까지 해서 최대치로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변호사님? 뭐 그래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싹 다 걸리는 아니 거죠. 자기 부인이 구약 다 외운다며요. 네. 그건 구약 외우세요. 뭐. 못 외우지 무슨 목사하신데. 목사도 못 외워요. 구약을 어떻게 외우자고요. 뻥이야 그거는 다. 거기다 뭐 자기 장모가 15년 장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보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된 의혹 KBS 9시 뉴스에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정권 바뀌어야 돼요. 네. 그 전까지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약간은 다룰 것 같은데요? 그냥 눈치 보고. 다루겠지. 이거 안 다루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러겠지. 만약에 다룬다면 네. 해명을 내놓을 거야. 아. 해명이 나올 때.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는 개입된 게 없다. 네. 공천 안 됐지 않냐. 이런 내용은 다루겠지. 네. 해명을 다룰 거예요. 해명을. 다룰 것이다.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예. 아유, 그 김말룡 님이 네. 최진봉 교수님 너무 열 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아프면 병원 못 가요라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계십니다. 화가 나네요, 진짜. 그래서 요 얘기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정부가 의료 대란 없었다, 응급실 대란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의료 얘기입니다. 지난 17일 추석 당일입니다. 부산에서 심정지 상태를 보였던 30대 여성 무려 92차례나 병원 이송을 문의하다가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몰랐는데 뒤늦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응급실 불만 켜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응급실에 불만 켜놓으면 응급실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응급의료과에서 하는 건 즉각적인 긴급 조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후방에서 그 긴급 조치를 한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을 실제 이제 수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후방의 의사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응급의료과 교수들이 또는 의사들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급한 것만 일단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전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뒤에 넘겨서 거기서 수술이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의사들이 없어요 지금. 협진이 돼야 되죠. 아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불만 켜놓고 한 명이 지키고 있다고 응급실 잘 돌아갑니까? 그러면 전화하면 응급의사는 있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92차례나 뺑뺑이 돈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요. 근데 이거가 추석 때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응급실 있었죠. 뺑뺑이 돌다가 왜 보도도 안 됐고도 이상하고 더 문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소방청장이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추석 연휴 기간에 언론을 접촉하지 말라 이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입틀막이. 네가 뭔데요? 입틀막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데요? 소방청 본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상 유출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언론 접촉 시 관서장 보고를 하래. 아니 언론사에서 취재하는데 그걸 다 보고하고 해야 하는데 뭔 얘기하는지. 그러려면 만약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사상, 생각 또는 경험 이건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부의 부정적인 영향 느끼거나 아니면 의료 대란에 대한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현장에서 가장 잘 옆에서 뛰고 있는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응급 조치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료 대란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소방관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는 것까지도 막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치부 즉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의료 대란의 책임을 묻으려고 하는 입틀막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입틀막 말씀하셨는데 소방청이 일부 소방 공무원 개인 의견 또 전체 의견으로 오해되면 안 된다라고 또 일부 지역 현상이 전국 현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 상황이 아니고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산 어디였죠? 부산에서 심정 상태. 아니 그거 사람들이 이게 전국의 상황 이렇게 봐요? 아니 부산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봐요. 부산에 있는 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부산에 있는 이런 치료를 했거나 뺑뺑이 돌았던 이 의료 응급실 뺑뺑이를 했던 소방관이 예를 들면 응급부조원이 인터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지역 다 밝히잖아요. 어디라고 얘기하고. 근데 왜 이게 전국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체? 물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경고를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언론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대응해라. 정부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대체 언론한테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는 보도자료 받아가지고 기사나 쓰라는 거예요? 참. 윤무식님께서 방통위원장 최진봉 교수님 짝짝짝 이렇게 하는데 정권 바뀐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갑니다. 생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호하십니다. 단호합니다. 가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뭐든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해수기님은 최진봉 교수님 최고다. 오늘도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인을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